사람이 이제 구제에 대한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가보시면 10페이지에 이 프린트물은 순서대로 나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왜 순서대로 안 나가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냐고 쫓아오시면 돼. 10페이지 메뉴의 3조의 행정소송법에 국회에서 만들어낸 행정소송법에서는 국민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해서 불이익 유형에 따라서 구제 수단인 소송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메뉴의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1호 3조 1항 1호 이런 식으로 읽어요. 항고송. 항고송은 대항에서 이를 고자 이르는 소송이다. 무엇에 대해서? 권력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통상은 두 번째 박스에 제4조의 항고송의 종류 1호 면허 취소가 이제 단순 위법이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해요. 부작위일 때는 부작위 이호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통상은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 취소소송은 면허 취소는 갑이 원해서 면허 취소를 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경찰청장이 0.1 이상이 나왔으니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면허 취소를 한 것이에요. 이런 작용을 공권력 작용이라고 그래요. 공권력 작용. 이런 공권력 작용 때문에 갑의 불이익은, 얘가 위법할 때 불이익은 면허증을 이전에 받았는데 면허증 효력이 소멸되거든요. 소멸되니까 운전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은 공권력 작용에 따른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은 구제를 해줄 수단이 뭐냐? 행정소송법의 1호의 항고송이죠. 항고송. 공권력 작용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이다. 그런데 이 항고송의 종류가 저 면허 취소의 위법, 나중에 위법을 배우시겠는데 얘가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슨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불이익은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도 있지만 두 번째 운전을 못해서 갑이 자가용 운전사 개인 택시 아저씨인데 월 100만 원씩 못 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100만 원을 못 버니까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손해가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국가, 일정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배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가야 돼요. 그냥 국가배상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가 등을 상대로 해서 갑의 손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요거는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의무, 갑의 권리 이걸 따지는 소송이라서 권리 의무 관계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얘기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얘기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로 해요. 당사자. 그래서 이제 다설에 따르면 이 부분은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10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서 2호 당사자 소송 보이시죠? 당사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 면허 취소인데 얘가 이제 위법한 처분이란 말이에요.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래서 당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국가가 피고되면 한쪽 당사자, 갑은 원고가 되는 소송이에요.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당사자라 한다.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짱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는 불이익의 유형에 맞춰서 소송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이와 같이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 줄여서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소송. 근데 이런 당사소송 등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 취소소송을 갔을 때 프린트물
2페이지에 보세요. 자, 프린트물 2페이지에 쟁송 흐름도라는 게 있는데 맨 위에 음영 처리된 부분이 왼쪽에, 맨 왼쪽에 항고송이죠. 항고송. 라지 A. 서울시 경찰청장에 면허 취소 처분이 있으면 한 5번째 칸쯤에 면허 취소 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오른편에 심판이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을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예컨대 추정을 제기하면 그 오른 맨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제 법원은 전국의 법관 수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전국의 법관 수는 뭐 행정법원을 담당하는 법관 수가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 1000명이 합격했다. 그럼 200명이 판사인데 옛날에 그 200명 중에 민사, 자 국가가 존재하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2개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걔를 유죄 판결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사인끼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법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2개의 법원은 있어야 돼. 어느 법원?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 옛날에 법은 이런 형법, 형사사건 관련된 형법, 뭐 살인죄, 절도죄 이런 법과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 관련된 민법, 이런 계약에 관한 법 이런 게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뭐 함무라비 법전, 뭐 7조 법금 이런 게 써 있었잖아요. 7조 법금에 있는 건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은 국가가 있으면 발달하기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데 행정법은 옛날에 중세 시대 왕이 영국 왕이다. 야 프랑스하고 전쟁하자. 그러면 막 세금 막 부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도 짜증이 나서 왕을 전복시키고 근데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하죠 혹시? 국민 주권주의. 이런 헌법에서 배우신다고 헌법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됐는데 그리스같이 조그만 나라라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를 하지만 이 근대시대에 이르면 국가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는 하지 못하고 간접 민주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스스로 통치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간접 민주제라고 하는데 그 대표자를 우리가 뭘로 뽑죠?